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나스닥 100%의 100%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가 매매 시에 합리적인 추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기준들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음, 합리적인 추론을 위해서는 당연히 올바른 정보가 기준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데이터를 올바르게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게 1부터 10까지밖에 없는데 답은 뭐 20, 30에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추론을 정확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 올바른 정보에 대한 기준들, 그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론하는데 많은 영향들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시작은 이제 우리가 나스닥 지수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선물의 일봉의 시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나스닥 지수 선물은 오전 8시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낮 시간에는 이제 정규장은 아니죠. 그렇죠. 정규장은 아니지만 나스닥 지수의 선물의 일봉 하루에 시작하는 하루의 봉은 이제 8시에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 그 지수 종목들은 밤 11시 30분에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저는 지금 키움증권 영웅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키움증권의 증권사에서 제공받는 지수 선물의 일봉의 모양은 어떨까? 그리고 그 일봉의 모양과 미국에서 보는 그럼 그냥 지수 종목만 묶어놓은 나스닥 100 지수의 그런 일봉의 모습은 어떨까에 대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우측에 보시면 사진 두 개를 캡처한 거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왼쪽 것이 제가 보고 있는 키움증권의 일봉 캔들 모습이고요. 오른쪽 모습은 이제 위블이라는 미국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나스닥 100의 그런 지수 선물 아니고요. 지수의 일봉의 그림이에요. 양쪽을 보시면 얼추 비슷하지만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물론 미국은 양봉이 초록색이에요. 양봉이 초록색이고 빨간색이 음봉입니다. 단순히만 보시더라도 좌측에는 하나, 셋, 네 번째 봉 보시면 이제 윗꼬리가 긴 양봉 마감이죠. 그런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네 번째 그냥 뭐 윗꼬리가 아주 짧은 음봉, 오히려 아래 꼬리가 긴 음봉에서 마감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봉과 이 봉이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 이런 모습들을 보이겠어요? 이제 나스닥 이제 지수 선물은 아침 8시부터 움직이니까 밤 11시 반까지의 움직임 모두가 이 캔들 하나에 표현이 됩니다. 가격의 그림자들이요. 표현이 되는데 11시 반에 움직이는 봉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하나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거꾸로 두 번째 거 보시면 우리나라 키움증권에서 제공되는 일봉의 캔들의 모습은 아래 꼬리가 긴 음봉이죠. 그러면은 오전 8시부터 시작을 해서 어, 아래로 음봉을 쭉 11시 반까지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 반까지 음봉 상태를 만들었다는 표현이고요. 미국에서 나스닥 그냥 지수의 그런 캔들은 시작하는 11시 30분의 가격이 이만큼 떨어져 있는 개파락한 시점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지수의 캔들은 거의 시가가 저가인 아주 깔끔한 양봉을 만들면서 하루를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보던 그런 그냥 지수 선물 차트는 음봉이 길게 내려왔다가 다시 밑꼬리를 만들고 올라가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왼쪽에 그냥 지수 선물 차트만 보고 있으면 매매 기준이 좀 애매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나스닥이 지수 선물이 아주 뭐 지랄 같아서 하루 종일 음봉 만들어 놓은 거를 장 시작하자마자 밑꼬리를 쭉 해서 올려붙인다. 그냥 뭐 나스닥은 뭐 개스닥이다. 뭐 막말 표현으로 그런 표현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미국의 본장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하루 자고 일어나서 본장 11시 반에 시작할 때는
가격이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갭 하락으로 시작됐으니까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반대로 보시면 요날 한번 볼게요. 아침 8시부터 하루 종일 이렇게 많은 이제 양봉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선 시작하자마자 갭 상승한 가격이기 때문에 시가 거의 고가를 만들어 놓고 그냥 음봉으로 때린다는 건 뭐겠어요? 갭을 메꿔 내려가고 우리나라도 보면 종가 베팅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종가 할 때 뭐 종목 사놨다가 시가에서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하면 매도한다. 이게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차트를 쉽게 접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기준적인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처음에 이 부분 좀 헷갈려서 이제 증권사에 전화도 해보고 제공되는 실시간 차트가 있나 이런 거 다 알아봤는데 우리나라 증권사는 지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인베스팅닷컴이라든가 뭐 그런 데들 찾아서 트레이딩 뷰 같은 데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위블 저는 위블닷컴을 보고 있는데 뭐 색감도 좋고 실시간으로 아주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기준으로 하나 보시고 기준이라고 해도 그냥 뭐 음봉 양봉 정도죠. 하지만 이 음봉 양봉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시가에 따라 달라지는 음봉 양봉만 가지고도 매매가 좀 편안해져요. 여기서는 양봉이 나올 수 있지, 음봉이 나올 수 있지, 지수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차트랑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좀 그런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좀 됩니다. 그리고 기준들이 있어야지 이제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전일 이제 일봉의 기준을 보고 하냐, 또 오늘에 있어서 아직까지 움직인 고점과 저점 사이의 당일의 중심을 좀 기준으로 한번 봐볼까? 이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좀 나오죠. 이런 부분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피보나치가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이제 기준선, 마디, 뭐 본인 기준 이런 소제목을 붙여놨는데 기준선들 나만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으면 매매가 좀 편하겠죠. 그걸 어떤 분은 이제 마디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어디다 갖고 있냐? 본인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 드린 거고요. 요 우측에 있는 요 캡처 사진은 나스닥 거래를 하시던 뭐 해외 선물 어떤 거래를 하시던 주식 거래를 보실 때 이거 S&P 500에 대한 이제 모습이에요. 참 한눈에 보기 좋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링크들은 제가 저희 유튜브 제목 밑에 설명란에 링크를 같이 넣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시가총액의 크기에 따라서 업체들 여기 애플, 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이렇게 보이시죠? 시가총액의 크기에 따라서 이 네모의 크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오를 때는 이렇게 환한 연두색 그리고 내릴수록 이제 진한 적색을 보입니다.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하나 보시면은 좀 편리하게 이것도 하나의 그냥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벼워요. 테슬라를 기준으로 뭐 나스닥이 움직이는 그런 기준으로 한 종목만 가지고 보실 수는 없고요. 뭐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묵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애플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지수가 많이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이 펴놓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이제 그분들의 개인적인 기준이시고 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런 창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런 창도 있고 또 우리는 기준을 어디다 만들어 볼까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제 당일의 고점과 저점의 중심을 이제 중심선이라고 제가 일단 표현을 했습니다.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일에는 이제 고가, 뭐 전일의 저가, 전일의 종가 정도가 이제 저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HTS 상에서 어떻게 좀 표현을 하고 보기 좋게 좀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더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매를 우리가 할 때
매매의 순간에서 가장 큰 그 위험을 접하는 순간은 누가 뭐래도 우리가 진입하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만 벗어나면 그렇죠. 우리가 뭐 길게 가던 짧게 뭐 아주 초단타 매매를 하시던 뭐 좀 길게 보시던 매매의 순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매수를 진입하든 매도를 진입하든 그 진입하는 순간이 이제 바로 우리가 수익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죠.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자마자 뭐 예를 들어서 손실을 본다면 굉장히 이제 심적으로나 여러모로 이제 그런 부담이 생깁니다. 뭐 손절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매매에서 가장 큰 리스크한 그런 시간은 진입 시점인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제 어 아주 잦은 매매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초단타 매매를 한다고 해도 초단타가 잦은 매매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는 이제 단타, 초단타 매매를 저도 하는데 초단타 매매를 한다고 결코 잦은 매매를 하지는 않아요. 짧게 들어가서 짧게 나온다는 얘기지. 뭐 하루에 뭐 10번, 20번, 뭐 50번, 100번 들어간다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어, 매매가 잦은 매매를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위험한 순간들을 계속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제 진입 시점이 가장 큰 위험의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가지고 진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 합리적인 추론의 기준들을 지금 말씀드린 거죠. 뭐 이런 것들 아주 기본입니다. 전일 고가 저가, 종가 그리고 당일의 어떤 중심 이런 것들 플러스 지난번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캔들의 모양이라든가 뭐 이평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기준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이제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맞춰서 이제 본인만의 기준들을 만드시면 어떤 매매를 하시든지 이유가 분명한 매매를 하실 수 있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이유가 불분명한 매매들을 하게 돼요.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습관적인 감각적인 내지는 우리 뇌가 자율신경계가 움직이는 대로 그런 매매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를 제일 피하시고 우리가 이유가 분명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이유가 분명한 매매가 된다는 건 합리적인 추론에서 출발하는 매매들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 합리적인 추론에서 출발하는 매매들을 만들기 위해서 차트에 어떻게 표현들을 좀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뭐 초보자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HTS 사용법들을 제가 한번 이번에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키움증권의 영웅문 차트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30분 차트고요. 이 파란색으로 세로선을 제가 미리 좀 한번 그어봤어요. 이 파란색의 세로선은 아까 말씀드린 8시 봉입니다. 8시.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시작되는 하루의 시가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루의 시작, 하루의 시작, 하루의 시작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아침 8시가 되면 이제 하루의 봉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럼 하루의 봉이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우리가 뒤로 이렇게 밀어서 그 시작을 한번 오늘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날짜는 이제 11일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만들어 본 피보나치 요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은 여기에서 출발을 한 거죠. 전날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럼 이렇게 기준으로 한번 세워서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다음 날 어떻게 보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신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루가 움직였죠. 요 안에서 요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폭이 바뀌는 경우도 있네. 그쵸? 이 폭이 위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도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우리 생각이지만 가격에 가는 방향을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죠. 내일 갔다 오기 전에는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뭐 빠지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 경우는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좀 만드시면 돼요.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만들었던 거의 기준을 바꿔서 이렇게 위로 X자 형태로 만드시면 위아래 선이 같이 펼쳐집니다. 이런 식으로 위아래를 확장해서 함께 보시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거 이제 매일매일 한번 그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한번 거놓은 걸 가지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참 신기하게 잘 맞죠. 이런 게 이제 피보나치를 응용하는 기준선들, 본인의 기준선들 만드는 방법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차트 안에서 그렇게 피보나치 수열선이 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전일의 고가 저가 내지는 뭐 당일의 시가 정도를 보고 싶다. 그럴 땐 이 캔들을 더블 클릭하세요. 캔들을 더블 클릭하면 이런 팝업 창이 뜹니다. 이번 유형으로 처음에 이렇게 뜨는데요. 유형에 보시면 뭐 봉차트 다양한 말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지그재그 같은 거 체크를 해보시면 그런 표현들이 다 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환 비율을 같이 만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그물망 차트 같은 경우 이런 식의 그림도 만들어낼 수 있고, 오늘은 제가 이런 사용법들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봉 차트 기준으로 돼 있고 기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다시 더블 클릭. 그럼 뒤에 이제 기준선이라고 보이시죠? 기준선을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당일, 전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일에 고가, 저가, 종가, 당일의 시가, 그리고 종가까지 표현을 하시면 지금 가격이 이제 수평선으로 함께 움직이는 걸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표시 옵션이라고 있죠. 기준선 이름만 볼 것이냐, 기준선의 값까지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럼 여기 이제 사용하시는 대로 편리하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름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전일에 고가 저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이제 캔들이랑 같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렇죠? 캔들이 가려지고 이럴 때는 여기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차트 속성이라는 게 나와요. 맨 상단에 오른쪽 여백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글자랑 사이를 나는 한 9 정도, 한 10 정도 띄겠다. 적용 확인하시면 이렇게 글씨가 보이고, 그렇죠? 차트가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좀 사용하시기가 좀 유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좀 확인을 좀 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아침 8시부터 만들어지는 아침 8시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지금까지 시간에 고점과 저점이 생길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중심은 어딘가에는 있겠죠. 그렇죠? 중심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로선을 다시 그어서 제가 이렇게 가볼게요. 아침 8시 봉, 그렇죠? 30분 봉이니까 여기서부터 하루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루가 쭉 움직이고요. 새벽을 지나서 8시 끝봉을 보시면 6시 반이에요. 그럼 7시에 끝난다는 얘기겠죠. 6시 반에 30분 봉이 움직이면 7시에 마감이 되고 아침 8시에 1시간 쉬고 다시 이제 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루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고점과 저점, 이게 실시간이라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요 시간에 있으면 요 시간 안에서 고점과 저점이 있겠죠. 그럼 요 고점과 저점의 중심을 좀 우리가 보면 어떨까? 좀 편리하게 그걸 보는 방법을 하나 오늘은 좀 알려드릴까 해요. 우리가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제 하단에 이제 수식 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수식 관리자를 한번 눌러 보시고요. 이런 탭이 나오죠. 그럼 이제 기술적 지표에 사용자 지표 새로 만들기를 한번 눌러 보십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셔서 이름을 제가 한번 칠게요. 샵샵샵 뭐 그냥 중심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름이고요. 수식 1에서도 중심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간단한 거고요. 요런 식들은 뭐 많이 구글이나 이런 데 좀 검색을 해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서식들은 많이 이제 찾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미리 준비한 수식을 넣었습니다. 데이로와 하이를 이용해서 중심을 만드는 법. 그리고 이런 수식을 만드실 땐 항상 수식 검증을 먼저 눌러 보십니다. 그리고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뜨면 확인하고 작업 저장하기. 그럼 하단에 중심선 이렇게 표현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었으니까 오른쪽 클릭을 하십니다. 사용 이제 직접 하실 땐 그 다음에 지표 겹치기를 누르시고요.
이 샵샵샵 중심선 누른 거를 적용을 이렇게 누르십니다. 그리고 다음 지표 Y축과 공유 나스닥 100이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선이 이제 보이시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평선을 한번 지워버리고 요 중심선만 한번 남겨봤습니다. 이 선은 말씀드린 그대로 당일날의 고점과 저점의 중심을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것도 또 하나의 이제 중심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피봇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고점 저점이 계속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니까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리는 것보다 이 중심선 정도는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보기에 좀 편리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좀 선을 더블 클릭하시고 라인 설정을 보시면 중심돼 있죠. 이제 색상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기 편하시게 뭐 곤색으로 하시고 나는 선이 좀 두껍게 한 이 정도로 할래. 그럼 이렇게 좀 두껍게 표현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요 정도 기준을 함께 보시면 좀 보기에 편리하실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은 요 정도 좀 말씀드리고요. 요 수식도 제가 하단에 표현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 페이지, 홈페이지 아니 링크도 함께 남겨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위블이라는 사이트고요. 그리고 요 지금 보신 요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S&P 500, 500의 지수 500에 들어있는 이 종목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링크도 함께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여기로 마치고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공 매매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